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가짜뉴스를 우리가 지금은 많이 화두가 돼서 저도 쓰고 여러분도 관심을 갖지만 실제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가짜뉴스 이전에도 언론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고 연구는 많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 인용한 부분을 가져오면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마치 간단한 일이냐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단순한 OX의 문제가 아니죠. 야, 138만 원이 아니야, 40 얼마야, 40 얼마가 아니야, 뭐 빵원이야, 이런 것의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더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가짜인 것, 조작된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모든 정보원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도와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 내에서도 많은 뉴스를 접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정치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두 정치인도 유튜브에서 이제 홍카콜라, 뭐 알릴레오 이런 각자의 채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두 채널을 모두 구독하고 번갈아 보기를 원하죠. 교육적인 입장에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이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채널을 구독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뭐 신년 토론이나 100분 토론 같은 데에서 모시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보기 안 좋은 토론의 양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여튼 우리는 편향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더 깊이 있는 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짜뉴스 그리고 편향성까지 이제 봤을 때 실제로 팩트체크한 기사의 댓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GNC가 거짓해서 사실적인 면은 우리가 이렇게 난민을 혐오하는데 혐오의 근거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계속 팩트체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댓글을 보시면 팩트가 어떻든지 간에 국민들이 싫다고 합니다. 쫓아내세요, 추방하세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 공감수와 함께 상위 댓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138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뭐 강간범이고 막 무서운 사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되었던 나는 싫다. 기사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팩트체크를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거를 유연하게 수정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가짜뉴스에서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탈진실이란 용어와 같이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고 이럴 때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에는 100% 팩트보다 이 사람이 듣고 싶은 것, 이 사람의 마음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발언을 대신 해주는 그런 미디어들이 더 지지를 받고 구독과 이제 팬덤이 형성된다 라고 하고 진짜 그걸 말하는 사람도 내가 거짓인지 알면서도 말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나의 지지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지지자들은 왜 사실이 상관이 없느냐? 사실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마음속의 편향성, 나의 가치관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든 거짓이든 살짝만 톡 건드려주면 내가 움직이는,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우리가 공정성을 바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자신의 개별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KBS에서 이제 기레기와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라는 이제 큰 프로젝트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었어요. 지금은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미디어들, 많은 언론사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오보, 가짜뉴스, 편향성 등을 체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제 꾸준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 비평 프로그램에서 어떤 언론사, 어떤 이제 기사들을 이건 오보다,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이제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해당 언론사가 오히려 다시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방송해서 정정 보도를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입장에서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비평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다시,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말하는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자 한 이제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도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향적이다라는 논란이 이제 있었고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저걸 보고서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 비평 프로그램마저 어떤 사람들, 특정 사람들만 보고 특정 사람들은 보지 않고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채널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향성이란 건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토론을 하고 독서 모임도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이 해석의 여지로 넘어가고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판단을 잠깐 보류하고 중지하고 거리를 둔 다음에 자기 규제를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SNS를 한다고 보면 어떤 성향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도 팔로우를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반대, 그 사람과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도 의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옳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썰전과 같은 서로 다른 사람의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누군가는 항상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쪽을 지지하면 B라는 사람 말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비판하고, B라는 사람의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면 A라는 사람을 욕하고, 그래서 그 댓글창에는 항상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피곤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에 떠나고 그냥 속 편하게 나랑 생각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디어 교육 입장에서는 계속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비판적으로 파고드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바뀔, 내가 성향이 달라질, 내 가치관이 유연해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한 감기가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 쓰지 않았는데 미세먼지부터 해서 마스크가 일상이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것도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한 가짜뉴스와 지금 괴담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기본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한 번 더 마스크를 필터링을 거치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항상 쓰자라는 말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